I could stay like this, forever following you. 안녕하세요. 오늘은 원서로 영어 회화 공부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스쿤이라는 제목으로 미드랑 영화를 이용해서 영어 회화 공부하는 방법은 이미 업로드를 시켜드렸죠. 그거 말고 원서 얘기를 오늘 좀 해볼게요. 제가 블로그를 지금 한 4년,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책 추천과 관련된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요즘에는 영어 회화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분들은 이미 영어 학원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파고다, YBM, 그리고 해커스 이런 학원뿐 아니라 그냥 대형 학원 같은 데를 되게 많이 다니시고 그런 학원에 더불어서 스피킹 맥스나 야나두나 스터디 서치 이런 걸 되게 많이 해보신 그런 분들이 이제 해보다가 뭔가 충족이 안 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영어 회화 공부를 해야 하는지 문법책을 봐야 하는지 아니면 복화책을 추천해 줄 게 있는지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야나두나 스터디 서치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영어에 흥미가 없거나 아니면 영어 실력이 굉장히 낮은 분들이 초반에 꾸준히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해보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6개월에서 1년 공부한 이유가 문제인데 그때부터는 사실 혼자 해야 되죠. 그때는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데 영어 회화는 강의라고 할 게 제가 리뷰했던 리얼 클래스 정도인데 그거 이외에 혼자서 스스로 하고 싶은 분들은 제가 올렸던 특훈 그 방법이나 아니면 오늘 얘기하게 될 원서 공부법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저는 오프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 회화를 어떻게 공부할까요? 라고 물으면 딱 두 가지를 얘기해요. 문법이랑 복할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영화, 드라마 스푼하는 거 그리고 원서 읽는 거 이 두 개를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하면 또 뒤이어서 질문이 또 나와요. 영화나 드라마로는 어떻게 공부하죠? 아니면 원서로 어떻게 공부하는지 이제 질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이제 특훈 영상을 찍어서 올리게 됐는데 이제 원서는 저희가 아직 얘기를 안 했으니까 오늘 이 비디오에서 원서를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까지 얘기를 다 해볼게요. 첫 번째 할 일은 책을 고르는 거예요. 한국어로 된 책을 고를 때는 고려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재미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흥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먼저 해보고 재미만 있으면 그러니까 책을 재미로만 고르진 않죠. 꼭 읽어야 하는 전공 도서라든지 아니면 양서인 경우 그렇게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우리가 책을 고르게 되는데 영어 원서를 고르실 때도 역시나 제가 말씀드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은 현재 영어 수준에 맞는 책을 고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 책과 똑같이 재미있거나 흥미로운 책이어야 돼요. 둘 중 하나라도 충족이 안 되면 읽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책을 고를 때 유의해야 할 점이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책을 나중에 추천을 드릴 거냐면요. 옥스퍼드에서 나온 이런 책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책을 추천을 받았다고 해서 무턱대고 읽는 것보다는 서점에 나가셔서 직접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책을 손에 쥐었을 때 그 느낌도 직접 느껴보고 두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표지는 마음에 드는지 그리고 안에 있는 내용은 어떠한지 이런 걸 다 고려를 하셔야 돼요. 수준에 맞는지는 직접 읽어보면 알아요. 예를 들어서 이 책을 한번 볼게요. 제가 옥스퍼드 스타터에서 Mystery in London 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한 페이지를 옆에 띄울게요. 여기 지금 엑설트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한 10초 정도 드릴게요. 10초 정도 드리는데 읽어보시고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일시정지 해도 괜찮아요. 일시정지 해서 지금 한번 읽어보세요.
책은 일단 그림이 많죠. 10초 됐나요? 10초 된지 모르겠는데 아직 못 보셨으면 일시정지 하세요. 지금 이 책을 보면 세 가지 현상이 생겨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 페이지를 딱 읽었을 때 사전에 도움이 있다면 절반 이상 이해가 가능하고 재미있는 것 같다. 이러면 구매하셔도 돼요. 두 번째는 여기를 읽었는데 사전에 도움이 있으면 50% 이하로 이해가 가능하다. 아까는 50% 이상이었죠. 50% 이하로 이해가 가능하다. 사도 됩니다. 대신 번역서가 있어야 돼요. 그럴 경우에. 이 책은 번역서가 없어요. 근데 이거 말고 다른 시중에 나온 뭐 로알드 달의 소설이나 이런 걸 보실 분들은 그건 다 번역서가 있으니까 번역서에 도움이 있다면 사전과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전이 도와줘도 뭔 말인지 쥐뿔도 모르겠다. 이러면 다음에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수준에 안 맞습니다. 사전이 도와줬는데도 혹은 번역서가 도와줬는데도 못하겠다. 이러면 답이 없어요. 아직 영어가 서투신 분들, 그런 분들은 혼자서 원서 고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애기들은 애기용 아동 도서 챕터북이 되게 많아서 그 중에 이제 하나 골라서 읽으면 되는데 어른들은 또 지적인 레벨이 훨씬 높으니까 고르기 좀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추천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런 책 있죠. 옥스퍼드 북엄에서 나온 책이에요. 제가 옆에 정보를 적어드릴게요. 이런 책을 이게 이제 레벨이 스타터부터 스테이지 6까지 있으니까 이게 제가 광화문 교보 갔을 때는 이게 스테이지 6까지 전체 책이 다 있었거든요. 서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뭐 스타터 몇 권만 있을 수도 있고 작은 서점은 근데 이게 인터넷으로 미리 보기가 가능한 책들이 좀 있거든요. 큰 서점이 주변에 있으면 가서 꼭 펼쳐서 보고 수준에 맞는지 재미있는지 이런 걸 체크하시면서 고르시면 되고요. 만약에 서점이 큰 게 없다 이러면 여기로 가볼게요. 여기가 옥스퍼드 이 책 나온 거 있죠? 이 책 나온 출판사에 이 책을 설명해 놓은 페이지예요. 지금 내려가면 이쪽 부분에 이제 스타터 레벨부터 레벨 6까지 다 나와 있죠. 지금 첫 번째 거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여기 미리 보기 보이세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 책을 미리 볼 수 있어요. 지금 뒤로 좀 가서 여기 밑에 왼쪽 밑에 플러스 누르면 확대됩니다. 이제 구매하기 전에 이게 재밌을지 혹은 내 수준에 맞을지 그런 걸 판단하려면 봐야겠죠, 책을. 그러니까 만약에 서점이 큰 게 없다면 이렇게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주의할 게 뭐냐면요. 다시 뒤로 나가 볼게요. 여기 이제 밑에 옥스퍼드 북엄에서 나온 책 타이틀이 다 있어요. 왼쪽에는 ISBN 정보가 있고 오른쪽에는 타이틀이 있죠. 지금 쭉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우리는 이제 오디오를 봐야 돼요. 여기 보이세요? 오디오라고 적혀 있는 거. 원서를 읽는 중급 정도, 그러니까 해리포터 정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딱히 들으면서 읽을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제 요 정도 난이도의 책을 보시는 분들은 발음이나 아니면 강세, 억양 이런 것도 다 아직은 좀 서툰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레벨이 정해져 있는 책을 보시는 분들은 오디오랑 겸하는 걸 아주 추천드려요. 근데 이게 옥스퍼드에서 이렇게 오디오랑 다 내긴 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한국에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마존이나 이렇게 하면 구매 대행 같은 걸 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니까 구매 대행을 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요. 여기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네이버 책에 옥스퍼드 북웜즈 오디오라고 제가 검색을 했죠. 보면 지금 이거는 레벨 6 책이죠. 첫 번째 거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1레벨, 2레벨 이렇게 오디오가 있는 애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자주 이 책을 찾는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오디오 CD가 함께 오는 이 책들 중에 마음에 드는 걸 고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재밌는지 지금 수준에 맞는지 그리고 시중에 파는지 이것까지 고려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레벨이 나눠져 있는 책 이외에 초보들이 읽기가 좋은 책이 로알드 달의 책이 있어요.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아시죠? 이 책. 이런 책이나 마틸다, 영화로 나온 책, 이렇게 좀 재밌는 거, 이런 걸 고르시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는 이제 이 챕터북으로 본다면, 옥스퍼드 북엄 기준으로 본다면 거의 5나 6 정도 읽을 수 있어야 이것도 수월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레벨에 맞는,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여전히 기초에 해당이 돼요. 어린애들이 읽는 동화니까. 옥스퍼드 북엄 말고도 이게 어디 거지? 펭귄 리더스에서도 책이 나와요. 이거는 이지 스타트가 첫 레벨이고요. 레벨 6까지 해서 이것도 헤드워드 기준으로 2000개에서 3000개까지 레벨이 나눠져서 책이 있으니까, 옥스퍼드에서 만약에 보는데 별로 관심 가는 책이 없다 이러면 이제 펭귄 북스에서도 시도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만약에 중급 이상 있죠? 해리포터 정도 읽으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면 난이도 고려할 필요 없고 그냥 마음에 드는 원서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초급이 아니라 중급 이상의 원서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주로 하는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아멜리 노통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가 데뷔작이 살인자의 건강법이라는 책을 쓰고 데뷔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이 프랑스어 버전, 당연히 프랑스 사람이니까 이게 원전이겠죠? 프랑스어 버전이 있고요. 그리고 영어 버전도 있어요. 이분 작품은 번역이 되게 많이 돼서 이렇게 영어랑 프랑스어랑 한국어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고 영어 버전을 사서 읽고 불어 버전을 사서 읽고 이러는데, 만약에 어떤 작품을 한국어로 봤는데 그 작품이 마음에 들거나 되게 그 작가가 좋거나 이러면 그 책이 원서일 경우 그 원서를 사서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뭔가 이미 내용도 좀 알고 있고 재밌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읽게 되면서, 사실 해석이 원래는 안 돼야 되는 문장인데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번역사랑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도 있어서 이 방법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책을 고르고 나서도 정말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뭐 읽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방법이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제가 자주 받았던 질문을 위주로 답변을 하면서 뭔가 이 갈증이 해소되기를 바래요. 일단 첫 번째 의문은 소설이나 비문학 중에 어떤 걸로 골라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원서를 고를 때는 흥미 기준으로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해서 단행본, 월간 잡지, 소설, 비문학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건 소설이에요. 비문학은 뭐 뉴스나 사회, 과학적 사실을 말하는 그런 책이 많죠. 그런 책을 잘못 읽어서 잘못 이해하면 잘못된 상식이 쌓이는 거니까 조금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추천하지 않고, 근데 소설을 읽게 되면 나만의 소설을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초보에게 훨씬 안전한 도서라고 할 수 있죠. 원서를 예를 들어 이걸 샀어요. 이걸 사서 읽는데 계획을 잡고 독하게 스케줄을 짜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조금 의아했어요. 소설을 독하게 읽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질문의 요지가 이제 원서 읽기를 영어 공부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라면 어느 정도 이 질문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 저는 시험을 볼 때, 그러니까 시험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획을 안 짜요. 독하게 하지도 않아요. 읽고 싶으면 읽고, 읽기 싫으면 안 읽고. 근데 이제 최소량이 있죠. 예를 들어 자기 전에 꼭 책을 30분 보고 잔다든지, 다음 주 한 주 동안 이 복화책은 한 번 더 훑는다든지, 이런 단기적인 목표를 정해서 공부를 하는 편인데, 그래서 원서 읽기라는 게 우리나라 책 중에 태백산맥이나 고구려 같은 소설을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재밌으면 하루에 50페이지, 100페이지 아니면 한 권을 다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재미가 없는데 전공도서나 아니면 양서라고 누가 추천을 해가지고 봐야 하는 거라면 하루에 20-30페이지 정도 정해두고 읽는 편이에요. 읽긴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원서를 읽는 분들은 독하게 진행을 하기보다는 편하게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책이 쉬우면 매일 10쪽 정도 자기 전에 읽는 걸로 한번 정해보세요. 만약에 책이 조금 어렵다 이러면 5쪽 미만으로 꾸준히 몇 달 동안 읽어보세요. 재밌는 부분 지날 때는 뭐 정해둔 페이지가 5페이지여도 10페이지 읽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죠. 원서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처음부터 지금 계속 얘기를 하죠. 재미있게 꾸준히 보는 거예요. 만약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책을 봐도 상관없어요. 한국어로 된 소설 볼 때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생들하고 원서로 수업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런 일이 발생을 자주 해요. 워낙 영어로 된 건 다 공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뭐 공부는 재미없어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서를 처음에 흥미롭다고 생각해서 뭘 골랐는데 그게 꾸역꾸역 읽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금방 포기하게 되고 근데 또 포기하면 자존감만 낮아져요. 원서로 공부하는 방법 자체를 기피하게 되는 거죠. 근데 원서 읽기는 언어 공부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런 재미있는 활동을 재미없다고 느끼게 되면 아주 큰 손해예요. 그러니까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말을 하고 또 그 책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가지길 바래요. 원서 읽을 때 사전 찾아도 되는지도 질문을 많이 해요. 누군가가 사전을 찾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지 사전을 찾아도 되는지 이 질문도 웃겼어요. 근데 이거 역시 한국어로 된 책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살짜리 어린애가 도서관에서 국부론이라는 책을 빌려왔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웃기죠. 근데 TV에서 또 학교에 있는 추천 도서에서 좋은 책이라고 적혀 있어서 그 아이가 국부론을 빌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빌려왔으니까 읽으려고 앉겠죠. 책상 앞에 앉아서 읽는데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가지 선택지를 드릴게요. 1번, 국부론을 못 읽는 자신을 자책한다. 2번, 국부론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꾸역꾸역 읽는다. 3번, 국부론을 반납하고 좀 더 수준에 맞는 책으로 대여한다. 저는 3번이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원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볼게요. 원서를 대여하거나 사왔어요, 집에. 근데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전을 엄청 자주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책은 본인한테 안 맞는 거죠. 사전 찾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전을 너무 자주 찾아야 되면 그래서 내용이 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책을 고를 때 수준에 맞고 재밌는 걸 고르라고 하는 거예요. 재미만 있으면 다가 아니라 수준에도 맞아야 돼요. 제가 여기서 자꾸 말하는 수준이라는 단어 있죠. 이거는 지적 수준에 맞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어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재밌냐를 볼 때도 내 지적 수준에 어울리냐 이게 아니라 어른들의 지적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그래도 웃음이 좀 새어나오거나 흥미진진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미스터리 동화 같은 거 있죠. 제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미스터리 동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런 거는 어른들 기준으로는 어른들 지적 수준에 못 미치지만 영어 수준은 굉장히 쉽고 또 재밌기도 하니까 좋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얘기가 자꾸 딴 데로 가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사전을 찾아도 돼요. 근데 너무 자주 찾아야 되면 내가 고른 책이 내 수준에 맞는지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4번째 의문은 모르는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시죠. 또는 뭐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저는 이제 요즘 한국어로 된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더라도 아직도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서 문맥을 이해하고 넘어가거든요. 근데 딱히 정리해서 한국어를 암기하진 않아요. 시험이 아니면.
만약 어떤 책을 읽고 그 책에 나온 단어에 대한 시험을 치는 거라면 외워야겠죠. 근데 원서 읽기가 그런 활동이 아니잖아요. 혼자서 재미있고 은밀하게 즐기는 활동인데 시험을 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외우고 싶으면 외우고 사전을 찾아서 뜻을 안 후에 책에 나온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만족하면 암기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원서를 가지고 영어 공부에 강박관념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요. 책은 책의 내용을 보고 즐기려는 거지 글자를 해부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제 5번째 의문. 이것도 강박에 해당이 돼요. 끊어 읽기가 중요한데 내가 이상한 데서 끊으면 어떡하지? 혼자서 어떻게 잘 끊어 읽기를 하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맞아요. 끊어 읽기는 중요한 게 맞죠. 원서를 처음 읽으면 나름대로 의미상 단위로 끊어서 읽잖아요, 문장을. 그게 맞든 틀리든 스스로 해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건 잘못 끊어 읽기예요. 예를 들어 A라는 단어 앞에서 끊어야 되는데 B라는 단어 앞에서 끊어서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제 얘기를 또 좀 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해리포터라는 책을 처음 접했어요. 그때 한창 그 시리즈가 유행이었는데 저는 아주 호기롭게도 원서를 샀습니다. 근데 제가 알파벳을 5학년 때 처음 배웠거든요. 해리포터를 읽을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나는 원서를 사고 싶었어요. 그래서 원서를 사서 보는데 해리포터 원서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해그리드 대사는 사투리예요. 스펠링 그대로 적혀 있어서 영어가 서툰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당연히 그때 저는 해그리드 대사를 거의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저만의 소설을 써가면서 봤어요. 그렇게 해리포터 시리즈를 전부 봤어요. 물론 그 사이 단어장도 암기하고 학교 영어 시험 공부도 하고 미드도 보고 혼자서 영어 문법도 정리하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여러 가지로 병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돼서 다시 1권을 읽어보는데 제가 읽은 내용이 아닌 거예요. 번역판을 가져와서 비교를 해보는데 고등학교 때 되어서야 제대로 해석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이전에는 아주 혼자서 소설을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잘못 읽으면 어때요? 어떤 작가가 쓴 소설을 나만의 소설로 재창작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긴 한데 재밌으면 됐어요. 모든 문장을 잘못 읽으면 문제인데 몇몇 문장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모든 문장을 완벽히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강박관념이에요. 그런 건 번역가나 통역가가 고민해야 할 문제죠. 제가 고민해야 할 문제죠. 근데 학생들은 재미있게 꾸준히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서를 보면서 리드로 투쿤도 하고 원서에 나오는 단어를 외우고 표현을 찾아서 암기를 해보고 이러면 어느새 영어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원서를 사서 읽었다고 했을 때 이 원서를 1년, 2년 지나고 다시 읽어보시면 다른 내용일 거예요. 충격적이게도. 근데 그게 실력이 늘었다는 증거겠죠. 이제 책을 고르고 책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했죠.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챌린지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혹시 원서를 이미 읽고 계신 분들 혹은 내가 오늘 이 영상 보고 원서 산다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있으면 30일 챌린지를 꼭 도전하세요. 30일 챌린지가 뭐냐면 제가 블로그에서 진행하고 있는 홀수달 원서 읽기 챌린지예요. 매년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홀수달에만 원서 한 권을 딱 선정을 해서 한 달 안에 읽고 단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책이 굉장히 두꺼우면 예를 들어 400페이지 이상이다 이러면 제가 뭐 2달을 잡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읽는 책을 그대로 챌린지 책으로 하고 있거든요. 챌린지를 만약에 지금 이 영상에서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제가 블로그에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보면 30day 챌린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딱 클릭하고 들어가면 지금 74개의 글이 있어요. 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제일 첫 글을 제가 클릭을 해볼게요. 이게 다 맷 커츠 때문이에요. 이분 때문입니다. 제가 테드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테드 번역 봉사를 할 때 들어가서 되게 여러 가지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제가 번역을 한 게 아닌데
이걸 딱 처음 봤는데 30일 동안 새로운 걸 도전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나도 30일 동안 뭔가 새로운 걸 해볼까?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걸 블로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강연을 보면 평소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던 거, 혹은 두려웠던 거, 혹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미뤘던 거, 배워보고 싶었던 것, 혹은 꼭 이뤄보고 싶었던 것들을 30일이라는 기한을 정해서 해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 뭘 했냐면요, 여기 지금 글 보이시죠? 30데이 챌린지 첫 번째는 영문 잡지 3권을 한 달 만에 읽는 걸 했어요. 타임즈랑 이코노미스트,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이렇게 3권을 읽었는데 거의 따라오신 분이 한두 분밖에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건 좀 힘들어가지고 이 초반에 시작할 때는 막 조회수 이렇게 높죠? 근데 점점 가면서 막 아무도 이거 못 봐요. 어려워서. 근데 이제 이 잡지를 다 보고 나서 이거를 꾸준히 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2번째 챌린지, 여기 보면 제가 투표를 해서 책을 해리포터랑 윈피키드로 바꿨어요. 이걸로 하고 나니까 조회수 6,000이 됐죠. 그러고 나서도 게을리한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 하고 지금 이게 2018년 1월 1일이죠? 1월에 했었는데 지금 저번 달 9월에도 챌린지를 했어요. 이게 지금 1월에 글이 올라오고 2월에 이제 어떤 책 볼지 소개하고 또 3월에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에도 진행하죠. 7월에도 했어요. 9월에도 했고요. 11월에도 할 예정이에요. 지금 11월에 어떤 책을 할지에 대해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어요. 여기 가보면 여기 보이시죠? 11월에 읽고 싶은 책은 해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지금 60분, 한 7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여기에 만약에 11월에 참여를 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투표를 하고 책을 구매하시면 돼요. 이제 이 챌린지를 얼마나 진행했고 왜 하게 됐는지는 설명했는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요, 날짜를 정해서 책을 함께 읽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학생 집에서 읽고 저는 제 방에서 읽고, 저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한 후에 그때 이제 학생들이 몰랐던 단어들을 정리를 해서 올리거든요. 제가 샘플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날에 올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각 6명의 학생들 2팀과 읽고 정리한 단어 리스트입니다 라고 나와 있죠. 지금 노란색 형광펜은요, 문맥상 학생들의 의미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단어예요. 그런데 분홍색은 처음 봐서 암기했어야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학생들도, 그러니까 집에서 이 영상을 보고 이걸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단어를 정리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정리한 단어는 바로 암기를 해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괜찮아요. 대신 원서 읽기는 계속하면서 단어 모르는 건 누적이 계속 되겠죠. 근데 결국은 겹쳐서 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어를 암기해야 한다라고 강박관념을 가지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이렇게 계속 쭉쭉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거 정리뿐 아니라 우리가 퀴즈렛에 들어가면 퀴즈렛에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단어 정리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연동이 돼 있으니까 11월부터 참여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서 투표를 하고 책을 구매해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원서를 고르고 또 읽는 방법에 대해 얘기를 해봤는데 평소에 고민하시던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기를 바라요. 만약에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런 게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Q&A 편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